큰 박수로 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폴피스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유제품 소비기한 점자 표기 의무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유 퀴즈의 주제는 유제품의 점자 소비기한 표시 의무화 정책입니다. 저는 우유 퀴즈의 MC 우유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기님은 불만이 많은 우유, 줄여서 불만유라고 불리는 소셜스타 포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만이 넘쳐흐르는 우유빛깔 한국산 우유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포함하여 많은 우유들의 슬픈 현실에 불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픈 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슬픈 현실이라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뾰로롱. 아, 누가 날 마셔줄까? 너무 기대된다. 우유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근데 이게 초코우유가 맞나? 아니야, 난 초코우유가 아니라고. 난 흰우유라고. 맞겠지 뭐. 며칠 후. 맞다. 우유 마셔야지. 초코우유. 근데 상하진 않았겠지? 소비기한이 안 보여서 불안하네. 안 되는데. 나 이미 상했다고. 꿀꺽꿀꺽. 배 아파. 왜? 우유가 상했나봐. 이렇게 나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다니. 안 돼. 뾰로롱. 아직도 그날의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군요. 포유님,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제작진이 포유님의 슬픔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아주 어렵게 포피스님을 모셨습니다. 포피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유님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폴핏라고 합니다. 일단 포유님께서 잘못하신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가정에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마시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우유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우유에는 소비기한은 당연하고 우유의 이름조차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점자표기 현황 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우유에 점자표기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재 우유에 점자 소비기한 표기가 없어 많은 불편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우유를 사고, 마시고, 버리는 당연한 일상이 우리에게만 일상이지 시각장애인들에겐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마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게 아니었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큰 문제인걸요? 시각장애인들이 제품, 특히 상하기 쉬운 유제품을 사는데 제품명도 정확히 모르고 사고 나서도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이나 정책적으로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1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제15조 2항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회 및 이익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선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닌가요? 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비 제품들의 제품명과 소비기한이 점자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소비 생활이 침해되고 있었지만 이를 정책적, 구체적인 법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잘게 나누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인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적 지원 및 기업의 유인책에 대한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022년 한국사회자원에서 실시한 2022 식품 점자표기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우유에 점자표시가 없거나 점자가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기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생활의 기본 단위인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라면 당연하게 알아야 할 제품명 및 소비기한조차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장애인들의 경제생활에 차별이 방관되고 특히나 상하기 쉬운 유제품의 소비에 대한 배리어 장벽이 계속 유지되며 앞서 언급한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법은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니 큰 변화가 없는 거군요. 네, 물론 관련 정책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습니다. 올 7월 식약처에서 안내한 식품의 점자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비기한과 관련된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조차도 그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장하는 유제품과 관련된 것은 아니어도 의약품의 점자 표시 의무제가 올해 입법 예고되며 제품의 점자 표시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경우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와,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네요. 아직 부족하지만 점자 표기와 관련된 정책들이 정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하기 쉬운 우유 및 유제품 등에 대한 점자 표기 의무화 및 소비 기한과 관련된 정책들은 없네요. 그런데 우리 폴피스가 정책 수정을 제안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폴피스가 마련한 공공정책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올 12월부터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 광고 관련 법률 제4조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항과 3항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선택적 사항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기업의 호혜적인 선택으로만 이 문제를 넘겨둔다면 다른 장애인 복지법 및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점자 표기를 해야 한다로 바꾸시는 거군요. 그러면 기업의 반발이나 부담이 너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생산 시스템이나 재료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곳 기업의 책무로만 두면 안 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세제 등의 혜택으로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인책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돈 말고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점자 표기와 관련된 기업 설문조사에서 생산비뿐 아니라 구체적인 점자 표기 방식이나 용기의 구현해내는 기술을 이유로 기업 입장에서는 망설여진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식약처 내 전문 담당 부처가 생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처가 따로 있다면 점자 표기 방식이나 가이드라인도 알려주고 서로 소통도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식약처의 식품의 점자 표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4에 나오는 제품명 및 소비기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소비기한이 어떻게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소비기한은 실제 소비를 할 때뿐 아니라 소비한 이후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이를 섭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더더욱 필수적인 정보인데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지원 혜택 등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발디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모든 식품의 제품명 및 소비기한의 점자 표기 의무제가 불가하다면 상하기 쉬운 우유 및 유제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이 점자 표기 의무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꼼꼼한 포피스님에 대한 정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유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폴피스가 여러 가지 실행을 했다는데요. 과연 폴피스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네, 저희는 저희가 느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법률 수정을 위해 의약품의 점자 표기 의무화를 추진한 것처럼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의 종류는 종이 서명과 온라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명회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만들어 미니 포스터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려 300여 명이 넘습니다. 저를 위해 무려 300명 이상이나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또 저희는 직접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계속 틀어뒀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학교 곳곳에 붙여 홍보하고 학교 바깥쪽에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와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다른 반에 가서 저희들의 정책을 알리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저희는 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캠페인의 상황을 잠깐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유 좋아 점자 좋아 점자 주세요 써주세요. 우유 좋아 점자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폴피스. 와, 저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식품의 식품명 점자 표기를 추진하셨던 강선우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전화하여 저희의 제안에 대해 여쭙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기한의 점자 표기 및 유제품의 점자 표기 의무화 정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폴피스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해 앞서 말했던 노력을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 그리고 식약처 가이드라인 수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활동하였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알아본 과정은 모두 패들렛에 올려져 있습니다. 패들렛에는 관련된 법률, 기사 등을 공유하며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4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점자의 날이란 거 아시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죠.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린다는 송학 박두성 선생님이 한글 점자를 만드신 날이잖아요. 오,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만든 정책들이 실현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상이 모두 같아지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폴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MC라고 적혀있는 모자가 굉장히 탐나는 우리 9번째 모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흰 우유 같은 경우는 위에를 이렇게 살짝 파잖아요. 이렇게 놓치라고 이렇게 살짝 파는데 그거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길래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직접 이렇게 제조사에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전성원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조금 늦게 알아서 많은 실현들을 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이 나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가 해보고 싶었으나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하나 질문할게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그런데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기사에서 접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소비기한이 없는 우유를 마시고 배탈은 기본이고 식중독도 두렵다고 호소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은 안 만나보고요. 직접 만나보고 싶었지만 앞서 말해드렸듯이 시간이 네. 우리 임강호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엔 양설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회 하시는 장면 제안해 주셨는데 이제 좀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설명회를 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일단 궁금하고 한 가지 더 그 미니 포스터를 어른들에게도 나누어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동네 어른들한테 어른들 반응은 어땠는지 저기 김유아 친구랑 박가연 친구가 나눠서 대답해 주세요. 먼저 미니 포스터를 나눠드렸을 때 동네 주민분들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설명회 때 어땠나요? 설명회 때 애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1등 하라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설명회 나갈 때 조금 부끄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치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혜영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이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활동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있을까요? 서한 친구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 말했듯이 시간이 좀 부족했긴 했는데 저희가 국회에 국민청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법 같은 걸 알아보거나 약간 이런 법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약간 그랬고 좀 약간 여러모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부족했던 시간 여기서 나머지 시간 다 쪼개서 쉬세요. 자,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아까 여러분들 말했던 거 그 캠페인 재연했던 노래랑 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우유 좋아 정작 주세요. 써주세요. 우유 좋아 정작 세상에서 제일 좋아. 폴피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째 모듈 4피스 발표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인권과 소수자와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실권일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여러 사회참여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문제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유제품의 점자 소비 기한 표시 의무화 정책입니다. 힘든 점. 시간이 좀 제가 이걸 늦게 알아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걸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처음에는 물론 민주주의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진짜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대회에 나가보니까
좀 더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참여대에 나오고 본선도 진출하고 발표까지 하게 되어서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좀 더 많은 함께한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참여대 이런 게 약간 국회의원들이나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 한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패들렛 자료 이렇게 공유된 걸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정책도 찾아서 올리고 법률 제안도 하고 그리고 대본도 각자 역할 부분도 되게 많이 짜고 그래서 저도 던전은 봤는데 이게 정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정말 많은 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점점 이제 사고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도 높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처음 우연히 전에 듣고서 그리고 대회 영상을 보고서 주어진 그 기존 대회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막막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게 지도교사로서 어디까지 터치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지켜만 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대회다 보니까 수상을 위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늘 되게 고민이었던 부분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선에 올라온 팀들을 보면은 고등학생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감안해서 예선의 심사가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문턱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뭔가 조금 과정이라던가 정책 대안이라던가 실행 계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기준이라던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너무 잘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실 저는 처음에 예선 지원할 때부터 기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예선 결과를 교실에서 확인할 때 순간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을방학 중이고 이렇게 본선에 이 가을방학 완전 황금 같은 중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토요일을 함께 할지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싹 사그라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많은 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